넘쳐요. 열정도 있고 이제 다시 불타오르는 거죠. 가슴속 한 군데서 이렇게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진짜 해봐야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분도 너무 좋은 상태예요, 지금. 근데 남편이 지금 경기 탓을 하면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분이. 다음 주제는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의 사연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메일로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아, 진짜 비슷한 분들이 많겠다. 현실적으로 창업을 하셨는데 소득이 좀 안 올라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매출이 안 올라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분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버트농님 안녕하세요. 저는 몸은 편안하고 마음이 힘든 아이 셋 엄마입니다. 5년 전에 경험 없이 창업을 했고 생각보다 잘 돼서 실장님을 두고도 괜찮은 매출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상가라 자리를 잡는 듯 하다가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후 요즘은 계약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출근하지만 남편과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버트농님 영상을 보고 희망과 열정이 생겨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은 경기 탓이라며 반응이 없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부동산 지식도 많고 컴퓨터도 잘하는데 답답합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착하고 성실하고 버트농님처럼 인상이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 부동산은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중에서 사실 이 참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트농님처럼 인상이 좋습니다. 요 문구 요것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렇게 창업을 하시고요,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문구에서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요 문구예요.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아, 이분은 진짜 찐으로 좀 힘드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건데 저는 몸은 편안하고 마음이 힘든 아이 셋의 엄마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몸은 편하다, 요게 진짜 현실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동산을 운영해보면요, 아시겠지만 할 일이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쐬면서 바깥 바라보는 게 일이고, 아침에 오면 그냥 신문 피는 게 일이에요. 신문 펴고 하루 종일 읽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손님이 안 와서 일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내 자신도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편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겨울에도 뭐 따뜻한 그 차 한 잔 내려놓고 계속 놀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저도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고 제가 아, 이분은 진짜로 많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 아마 이렇게 몸이 편하신 우리 중개사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부동산들은요,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초보들보다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살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5년 전에 경험 없이 창업을 했고 생각보다 잘 돼서 실장님을 두고도 꽤 괜찮은 매출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약 한 7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이 나오셨을 거예요. 본인들이 가져가실 금액이 한 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도 두고 좀 편하게 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상가라 자리를 잡는 듯 하다가 대형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매출이 줄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건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내가 전단지도 돌려보고 명함 작업도 해보고 연락도 해보고 등기부등본 뽑아가지고 DM도 보내보고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얘기도 해보고 친절하려고도 해보고 카페도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고 이제 블로그도 해보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창업하고 얼마 안 돼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요, 두 달째부터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만족할 정도는 아니어도 계약이 꽤 나오고 꽤 괜찮은 성과를 올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귀찮고 힘든데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건 없을까? 라고 해서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요. 광고만이죠. 그래서 DM 돌리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왜냐면 여기서 연락 온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단지 작업도 안 하고 블로그도 웬만하면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광고만 해가지고 오는 손님만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먹혀요. 자, 내가 처음에 한 첫 달부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1년 이상 갑니다. 1에서 3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3년 정도 되면요, 기존에 계약을 했던 사람들도 연락이 오고 다시 나오는 재계약도 해주고, 그리고 신규 인원도 좀 있고 해서 광고만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전에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흔적이 없어져요. 블로그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게 봤던 사람들도 아예 없겠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형태가 되고 딱 광고만 남는 거예요. 나는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은 편해진 거죠, 광고만 하니까. 근데 자꾸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더 심했던 거죠. 더 심한 거죠. 뭐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이렇게 됐을 텐데, 주변에 대형 부동산이 입주를 했다는 거예요. 대형 부동산이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내가 여기 아파트에 상가에 있어요. 근데 대형 아파트가 이제 생기겠죠. 대형 아파트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나마 상가가 좀 적은데 이 앞에 구분 상가들이 생겨가지고 부동산이 적으면 3개, 많으면 4개까지 생깁니다. 그러면은 손님들이 원래는 이 아파트를 보고 연락을 해서 나한테 연락을 줬을 텐데, 이제는 이 아파트를 보고 사람들이 연락을 줬다가 여기서 이제 금액이 조금 빠지게 되잖아요. 좀 적다 싶으면은 이 부동산에서 찾아와서 여기를 계약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고도 그전처럼 하고, 이 정도 되면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게을르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자리 잡겠지, 이제 좀 조금만 더 편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거고, 이분들 이외에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 지금 보고 있으신 분도 지금 생각은, 창업을 안 하신 분들은 왜 계속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는, 왜 중간에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힘들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 창업 5, 6년 차 되시면은 이런 슬럼프를 겪는 분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사실 5, 6년도 많이 가신 거예요. 이분이 한 5년 정도 되셨다 했는데 한 4년 차 되면 폐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4, 5년 차 돼서 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원룸을 하나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룸을 하나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광고를 10개 할 정도, 그러니까 블로그도 있고 뭐 전단지도 돌리고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DM도 보내고 TM도 보내고 막 여러 가지를 해서 10개를 홍보해가지고 1개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계약을 한 사람은, 야, 이럴 게 아니라 매물이 좋은 거 하나만 있으면은, 야, 1개 계약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일은 적게 하는데 돈은 똑같이 벌잖아. 이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누구나.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이 1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 10개를 했기 때문에 이 1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10개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처음엔 1개를 하지만 나중에는 2개, 3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처럼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볼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기존 상황 말고 현재 상황으로 돌아올 건데, 현재 상황은 이래요. 매일 출근을 하지만 남편과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버트농님의 영상을 보고 희망과 열정이 생겨서 남편에게 이것저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금은 경기 탓이라면서 반응이 없어요. 저보다 남편이 부동산 지식도 많고 컴퓨터도 잘하는데 답답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아내가 봤을 때는 남편은 능력치가 높아요. 부동산 지식도 많고 컴퓨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아내는 의욕이 넘쳐요. 열정도 있고 이제 다시 불타오르는 거죠.
가슴속 한 군데서 이렇게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아, 나 진짜 해봐야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분도 너무 좋은 상태예요, 지금. 근데 남편이 지금 경기 탓을 하면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 네,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분이. 사실 남편은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의욕이 생기지 않은 건데 이거에 대한 계기가 필요한데 이거를 다른 사람, 외부적인 요인에서 만들어주기가 어려워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놔두고 아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보다는 좀 못하지만 혹은 남편보다는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이게 혼자서 만들어 나가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게 있거든요. 다 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 박세로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죠. 박세로이가 학벌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고 돈도 별로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의욕이 넘쳐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조이서가 브레인이죠. 이 친구는 의욕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 능력을 같이 보태주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열쇠를 아내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매일 출근해가지고 남편이랑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남편한테 뭔가를 기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DM도 만들어서 보내보고, 좀 못하지만, 남편보다는 못하지만 그냥 내가 DM을 만들어서 보내보고 전단지를 해보고 혹은 TM을 보내보고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모임도 나가보고, 이런 방식들, 초반에 우리가 일어날 때 했던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5년차 중개사니까 알려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좀 깨져도 괜찮거든요. 이게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공인중개사들은 일을 하게 창업할 때만 돈이 좀 들지,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걸 뭐 제작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10만원 이하로 들어갑니다. 현수막이 제일 비싸긴 한데 현수막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하다 보면은 남편은 이걸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치를.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아내분은 의욕 때문에 이 능력치가 같이 올라갈 거고요. 남편분은 능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걸 보면은 의욕이 같이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으쌰 하다가 두 분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의욕이 지금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내는 지금 능력이 조금 남편보다는 적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남편은 능력이 있는 상태고 아내는 의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살표를 위로 바꿔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두 분들이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내가 이거를 밤새도록 DM 만든다고 막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봤어요. 되게,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글을 이렇게 쓰는 게 어딨냐? 그러면 고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는 게 낫거든요. 지금 계약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는 게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내분이 이 상황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옆에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을 움직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해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을 제가 하게끔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능한데 제가 주변에 있는 저희 아내라든지 아니면 제 친구를 움직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해봐,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못해도. 제가 왜 이 티셔츠 입고 있는지 아세요? 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 티셔츠 비슷해요. 제가 처음에는 야, 옷 좀 골라줘, 나 옷을 잘 모르겠어, 어떤 게 매치가 좋은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해줘요. 안 해주면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계기가 생긴 거죠. 모르겠으니까 검정색 티를 10개를 샀습니다. 10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못 하셔도 괜찮거든요. DM 좀 못 보낸다고 막 고소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많이 안 들잖아요. 프린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DM 보내시는 것도 혼자 해보시고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계기가 되실 겁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